자, 오늘은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줘서 애를 먹는 임차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반환을 받고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뭐 LH도 속인 200채 건물주, 또 깡통 전세 포비아 이런 언론의 임차인들에게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는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을 받을 것인지, 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역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보통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나쁜 마음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법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즉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을 속이고 처음부터 계약금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집주인이 의도하지 않게 전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함으로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이사를 들어갔을 때 했던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으면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보증금 반환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욕하고 싸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내용 증명으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카톡과 문자도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내용 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은 임대료 인지나 가격이 일반 소송에 비해서 5분의 1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결정이 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나 임대인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서, 보통 소액사건은 1회 심리 이후에 바로 선고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비해서 신속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인도받아서 판결도 받았고 경매 신청도 했고 더 이상 이 집에 살고 싶지 않겠죠.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면 간단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장소는 어디다 신청할 것인가? 임차주택이 있는 법원 또는 그 지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방문해서 직접 작성을 해서 낼 수도 있고 전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했고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그리고 나는 거기에 거주하기 싫어. 그런데
기존에 누렸던 임차인의 우선적인 권리를 누리고 싶다. 그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신청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종료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TV나 언론에서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예전에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서가 임대인,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도달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래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신청만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우편물이, 즉 어떤 우편물, 임차권, 당신의 건물에 임차권 등기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아도 바로 법원에서 등기소로 임차권을 등기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등기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작년 2023년 7월 19일에 시행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규정입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임차인들 좀 더 높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제대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집은 피해야겠죠. 전세가 비율이 아주 높은, 즉 역전세가 날 수 있는 그런 빌라나 오피스텔, 아주 외곽 지역의 아파트 등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 또 체납사실 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만 믿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 종부세라든지 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의 체납 사실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확인을 해 보아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안 할 수 있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역전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그보다 더 다양한 사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거일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을 계약을 했고 그 신규 주택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짜놨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서 그 자금 계획에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신규 주택을 계약 해지도 당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일을 확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등기부 등을 확인하셔서 건물주, 즉 임대인이 어디에 사는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 누구하고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권리,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금리가 지금 금리가 항보를 하고 있는데 향후 한 2년 이내에 금리가 하락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계약을 2년 연장해서 계약 시점까지 거주해 볼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역전세난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그리고 사전 사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